노후를 꿈꾸던 은행가의 마지막 선택 골드바 투자는 어떻게 인생을 뒤흔들었나? 우리가 젊을 때는 노후가 늘 멀리 있는 줄 압니다. 지금 하는 일,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치여 살다 보면 60대 이후의 삶은 막연한 상상 속에만 존재하죠. 나중에 돈 좀 모이면 생각해보지 뭐, 퇴직하고 나면 여유 좀 생기겠지 같은 말로 미루다가 어느 순간 딱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작은 선택 하나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왜냐면 다시 벌어 만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십 년을 은행에서 일하며 남의 돈을 관리해주던 한 은행가.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아는 그였지만 은퇴가 다가오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돈을 지켜야 하는데 그 불안이 커지는 순간 누군가가 손에 골드바를 쥐어줬습니다. 안전합니다. 금은 절대 망하지 않는 자산이죠. 이렇게 시작된 투자는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만의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은행가의 사례를 출발점으로 삼아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왜 이런 투자가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살아있는 실제 같은 사례 3가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불안이 투자 판단을 흐릴 때. 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앞으로 2030년을 먹고 살 돈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생기는 초조함과 불안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 감정은 평소라면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만들고, 안전하다, 수익이 확정된다, 특별한 기회다라는 말에 흔들리게 합니다. 은행가였던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은퇴 앞에서는 지식보다 감정이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리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싼 금, 실물, 감정가를 부풀린 골드바, 환매가 어렵거나 조건이 복잡한 투자 상품 등. 우리가 은퇴 후 투자에서 위험해지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안전한 게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순간 판단이 흐려지고 타인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2. 실제로 벌어지는 3가지 이야기. 아래 3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명만 다를 뿐 실제와 거의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례 1. 은행 다녔던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은행가 어씨의 골드바 사건. 어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포함 총 3억 정도의 자산을 굴려야 하는 상황. 지금까지는 항상 금융 규제 아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 같은 건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한 지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요즘 금값 오르는 거 몰라? 지금 사두면 안전하게 수익 난다니까. 내가 아는 데가 싼 가격으로 구해줘. 지인은 정식 감정서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씨는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일을 오래 했다 보니 스스로 나는 금융 사기 안 당한다는 자만심도 조금 있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식 금거래소 감정서가 아닌 가짜 감정서였고 금 함량도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어씨는 한참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퇴 후 불안한 마음이 판단을 흐렸다는 것입니다. 사례 2. 퇴직하고 나니 돈이 더 빨리 줄어드는 느낌. 은퇴자 B씨의 무리한 변동성 투자. B씨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58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니 2억 5천. 퇴직 과정에서 들었던 말이 물가가 오르니 그냥 두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였습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조급해졌습니다. 그냥 두는 건 손해 아닌가?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은 리스크로 월 12%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매달 1%면 12%네. 이 정도면 생활비 걱정 없겠다. 그는 그동안 해본 적 없던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 상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달은 조금씩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자 손실이 커졌고 결국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으면 다시 벌면 되는데 지금은 회복이 안 되니까
손실을 본 순간부터 삶이 너무 불안해졌어요.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 불안감, 물가 상승, 위험한 고수익 투자로 뛰어드는 심리적 압박. 하지만 노후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사례 3. 이제 와서 누굴 탓해? 결국 내가 공부 안 한 탓이지. CC의 귀금속 수집품 투자. CC는 은퇴 후 취미와 투자를 겸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집형 자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표, 도자기, 희귀 동전, 금화, 기념주화 등 취미로 하면 즐거울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한 판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희소성이 높아서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잘 보관하면 나중에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은퇴자의 안정 욕구를 정확히 겨냥한 말이죠. CC는 4천만 원 정도를 구매했지만 판매하려 하자 거래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수집품 시장은 가격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정형 시장이고 매수자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CC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감정적 안정감을 사려고 한 거래였던 것 같아요. 누가 안정적이다라고 말해주면 그게 사실인 줄 알았죠. 3. 은퇴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심리적 함정 4가지. 은퇴 후 투자는 금융 지식보다 심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4가지 함정만 알아도 대부분의 위험한 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안전하다는 말에 약해지는 마음. 은퇴 후엔 확실함을 찾고 싶어지는데 이 틈을 노리는 상품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를 단순하게 해석하려는 경향. 금은 오르니까 사면 무조건 이득 같은 단순화된 말에 속기 쉬워집니다. 3. 지인을 과신하는 심리. 지인의 말은 검증된 정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손실 회피 심리가 지나치게 강해짐. 손실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르는 역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다행히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3가지입니다. 실물 수집품, 복잡한 구조의 상품은 피한다. 금, 도자기, 기념주와 미술품, 희귀 코인. 노후 자산이라면 환매가 쉽게 되는 금융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원금 회복이 어려운 나이일수록 소득 역할을 하는 투자에 집중. 배당주, 국채, 우량 채권 ETF 등 큰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48시간 룰 적용.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이틀 숙성은 필수입니다. 그 사이에 리스크를 찾아보면 대부분 경계심이 생깁니다. 5. 마무리. 은퇴 후의 돈은 지키는 투자가 핵심. 은퇴자의 투자 실패 대부분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인한 감정적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노후 자산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거 정말 안전해요. 특별한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 못 사요. 그건 거의 예외 없이 여러분의 불안을 노린 말입니다. 노후의 평온함은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한 선택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 은행가의 마지막 선택이 인생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도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위험이 아니라 안정 쪽일 때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